자, 안녕하십니까. 요 능률 교과서 민병천 3과입니다. 공통영어 2번. 자, timeless symbol of Korea. 한국의 timeless,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을 잴 수 없다는 얘기는 영원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영원한 한국의 symbol,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children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요. learned a bit more. 이 a bit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이란 뜻이에요. a little more, a bit more. 약간 배웠다. 뭐에서? 약간 더 배웠다. 뭐에 대해서? about Korean culture. 한국 문화에 대해서. 사실 요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K-팝 문화라든지 뭐 이를테면은 한국의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될 때 그때 잠깐씩 관심을 갖게 되죠. 자, 근데 when 뭔지 알겠다. 이 writer 작가 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출판했을 때 이 publish는 출판하다는 뜻이니까 뭐를요? 그녀의 책 When You Trap a Tiger. 너가 호랑이를 가둘 때. 언제? 2020년도에 이 너가 호랑이를 가둘 때라고 하는 그녀의 책을 출판했을 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게 선생님이 이 책을 언제 했었냐? 포스코 고등학교 유니트래프타일가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원서 절반씩 뭐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특목고에서는 원서를 이렇게 반반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 완전 한국 문화의 어떤 전래 동화,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뭐 한국 할머니를 두고 모시고 사는 그 외국 교포들, 뭐 어린아이의 상상력과 그리고 어른을 대하는 그 자식에 대한 뭐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요. 되게 재밌어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약간 더 배우게 됐었죠, 아이들이. 자,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It's a story. 그 책의 이야기는 뭐로 시작하냐면 Start with a girl. 여자애로 시작한대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Who meets a tiger. 호랑이를 보는 아이야. 자, 근데 그 호랑이가 우리 조상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뭐 선조들의 어떤 영혼이 우리를 지켜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실에 살고 있는 그 호랑이 이 아이만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런 이야기에 대한 거예요. 자, 이때 이 후는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관대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생략은 불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어쨌든 요 어린 손녀딸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리고 그 손녀딸이 겪게 되는 그 외에 우리 이민자들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뭐 차별과 외로움,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다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어이구, 이 마이크 여기 있었네? 잘 안 들렸었겠네. 조금 더 잘 들렸죠? 자, 그래서 그녀의 grandmother, 할머니는요, 그쵸. 그녀의 할머니는 주인공 여자아이예요. 일단 우리가 주인공은 특별히 갑시다. 요 주인공 여자아이의 할머니가 나오는데 할머니도 주인공이에요. Know the tiger as well. 역시 또한 as well. 그 호랑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거는 외국에 이민해 간 그 이민자로서의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원한 한국의 상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한국의 정체성. 이를테면은 이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할머니 비녀 이렇게 꽂고 주름이 조금 지신 우리 할머니 한국인이죠?
음. 아이고,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 할머니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토종 한국인. 근데 이 자녀는 이제 할머니의 딸 있겠죠. 근데 이 딸은 한국계 미국인이겠죠. 그러면 그 딸, 할머니의 손녀, 얘가 이제 호랑이를 보는 아이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얘는 그냥 미국인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니, 물론 한국계 미국이긴 하지만, 요 할머니는, 엄마는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이주해 와가지고, 그 교포로서 힘들게 정착을 한, 정착 이주민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에서는 왜 이주민이니까, 뭐라 해야 돼? 음, 우리도 왜 노동자들 보면 막 되게 하대당하고, 그리고 봉급이나 임금 같은 것도 적은 액수로 힘들게 노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정착해서 이제 그 힘들게 정착한 돈으로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미국인 자녀가 만드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얘네들은 한국말이랑은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한국이라는 이 할머니의 정체성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엄마가 중간에 연결 브릿지 다리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와 세대 간에. 근데 호랑이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 이전부터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호랑이에요. 해태라고 하는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호랑이 무섭게 생겼지? 어때요? 자, 이 호랑이라고 하는 이 타이거. 이게 한국의 상징. 한국을 상징한다는 거는 정체성이라는 얘기지. 한국의 정체성. 그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뿌리를 같이 이어나간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세대가 할머니 세대, 그리고 1세대, 그리고 2세대, 엄마 세대까지는 둘의 고리가 견고해요. 근데 3세대 엄마하고 요 사이는 또 견고한데 그 할머니하고 사이는 좀 약간 중간에 조금 뭔가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뭐다? 이 호랑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거를 아이가 본다는 얘기는 상상이 아니라 느낀다는 얘기야. 할머니의 그 한국인으로서 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엄마가 보여주는 한국인 식습관이라든지 한국식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는 학교에서 미국 친구들을 만나서 생활을 하는데 집에 오면 한국인 정서와 한국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얘는 혼란스럽겠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외국 문물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고 한국에서는 내가 태어난 나의 뿌리, 한국의 정체성을 또 명목을 이어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 책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시작부터 저의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등장인물 간의 그런 뭐 연결 관계도 이런 것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역시 또한 할머니도 알고 있대. 당연하죠. 할머니는 왜 알고 있느냐? 우리 호랑이 관련된 뭐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전래동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호랑이가 막 발을 막 이렇게 왕 토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가 발을 이렇게 앞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형태다 해서 호랑이의 상징성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 제주도 호랑이 똥은 아니고 네.
자, 어쨌든 한국이라고 한 거를 상징적으로 호랑이에 비유했는데 그 책에서는 호랑이를 만난다는 의미 자체가 그 전통과의 조우,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자, when her grandmother, 그녀의 할머니가 get sick. 그렇죠. 이제 할머니가 점점 나이가 드셔가지고 막 치매기도 보이시고 뭔가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못 하세요. 그래서 뭔가 아파졌을 때 그 소녀가 makes a deal with the tiger. make a deal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래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deal with만 보면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뜻인데 make a deal 하면은 거래를 하다, 딜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호랑이와 거래를 했대. 왜? 할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얘는 그 호랑이한테 할머니가 잘 되게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켈러의 inspiration. 켈러는 작가입니다. 그 작가의 영감은 뭐에 대한 영감이에요? For her award-winning book. 그렇죠. 상을 수상한 책. 요게 이제 그거죠. 그녀의 상을 수상한 책이 바로 When You Trap a Tiger. 그 책에 대한 영감은 was 뭐였다? An old folk tale. 전래 동화. 민화. 뭐 전래적 뭐 구전으로 전달해 오는 이야기거리들이었는데 that her 할머니, 여기서 할머니라고 해요. 할머니는 고유명사입니다. 뭐 grandmother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그녀의 할머니가 used to tell her. 요거 관계대명사네요. 그죠? 이 태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켈러라는 영어 성을 쓰고 이름은 태잖아요. 요거는 이 사람은 아마 요 중간에 있는 요 사람 정도의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자녀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쓰는 거야. 키우면서 자기의 자녀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썼겠죠. 그녀의 할머니, 여기서 그녀는요 이 the girl이 아니라 켈러예요. 켈러라고 하는 이 작가 텍 켈러, 라이터의 할머니가 used는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물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시니까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 자, 뒤에 tell이라고 하는 이 동사 다음에 tell her something. 4형식 문장이잖아요. 간접 목적어인 대상 누구에게 무언가를,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그게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있는 folktale, an old folktale을 꾸며주다 보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랑 중복에 대해서 생략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겠죠.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죠? 어쨌든 그녀가 그러한 책을 쓸 수 있었던 거는 그녀 할머니가 예전에 말해줬었던 오래된 전래 동화 같은 것들이 영감이 되었다. 자, it is called. 그것은, 여기서 또 말하는 그것은요. 앞에 나오는 그 할머니가 말해주곤 했었던 old folktale이에요. is called. 그게 뭐라고 불렸어요? is called the sun and the moon. 해와 달. 그렇죠. 이 해와 달이라고 하는 카톡이 왔네요. 자, 카톡 그만 주시고요. 원래는 잘 안 오는데 이렇게 왜 오죠? 자,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하고요. 자, 일단은 그것은 해와 달이라고 하는 전래 동화로 불려진다. 자, 그리고 it is about. 여기서 그것은 여전히 그 할머니가 들려주곤 했었던 전래 동화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A brother and a sister and a tiger. 이게 바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거든요. 자, 켈러는요 wanted to revive. revive는 회생시키다, 되살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public's interest, 대중의 interest, 흥미와 관심
어디에 대한? In tigers. 호랑이들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되살리다. 되살리기를 원했다. 그쵸? By writing. by 플러스 ing는 뭐뭐 함으로써. Writing her own book. 그녀 자신의 책을 씀으로써. 물론 그 우리의 옛날 전래 동화를 갖다가 뭐 미국에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왜 소개를 하겠어요? 우리 이주민, 한국계 이주민들이 그 미국의 문화에 정착해 살아갈 때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를 그 아이들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잘 흡수되게끔, 잘 이해를 받게끔.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해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한국의 영원한 상징, 그 호랑이에 대한 책, The When You Trap a Tiger 이런 것들 출판을 했고 그 안에 등장하는 손녀딸이 할머니가 아팠을 때 호랑이라고 하는 상상의 어떤 한국의 정체성을 떠올려서 어떻게 하면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할머니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호랑이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뭐 미션 같은 것들을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가 쓰여진 배경에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줬던 전래동화 해와 달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썼다. 자, 여기가 도입 부분입니다. 잠깐 끊어갈게요.